2025년에 이제 온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은 했어요. 근데 인간은 이미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딥러닝 대표 김지연입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딥러닝은 문자인식, 이미지 분석, 영상 판독처럼 패턴 처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생긴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이때까지 신세계 INC, 신한은행, 질병관리본부, 서울대학교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설립되고 나서 계속 연평균 성장률 400%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술권위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에 삼성전자랑 같이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AI 기반 특허를 6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해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공은 아예 다른 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대표까지 하고 있으신지. 일단 저는 예술학이랑 또 소프트웨어학을 동시에 전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관심이 있다가 예술이 더 좋아서 예술을 전공했는데 또 다시 인공지능에 눈을 뜨게 돼서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고요. 예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계속 간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처럼 예술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으로 예술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전공을 했고 또 그게 이번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랑 올빅데이 이동재 대표님이랑 미아에서 그 주제를 딱 지정해서 나오는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수묵화 화풍별 제작 데이터. 딱 봤을 때 무조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재수없나요? 예술 도메인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예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처음 협약을 하고 이제 작업장에 컨택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다 모였어요. 그때 저희가 가구업체에 미리 앉아서 회의할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다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게 좀 미스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서울대 교수님, 경희대 교수님, 어디 학과장님 다 오셔가지고 맨바닥에 그 컴퓨터 박스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커피잔을 이렇게 올려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들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좀 다큐멘터리로 풀어보고 싶다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맨바닥에 이거 하고 있는 사진을.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이게 너무 재밌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맨바닥에 컴퓨터 박스 두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우당탕탕 거리는 상황이 너무 재밌다라고 하셔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저도 좀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게 추억이 되잖아요. 추억이네요. 네.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영어로는 AI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거든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MLDL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이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추세이고 인공지능도 분야가 너무 넓어요. 예를 들면 눈으로 우리가 보는 비전 분야의 인공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테슬라, 자율주행, 우리가 대화하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빅스비, 시리 이런 것들. 또 복합한 AI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컨텐츠적인 시각적인 것도 이제 반영이 되고 댓글의 수 아니면 댓글의 내용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그렇게 빅데이터 기반 AI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병이나 자연재해처럼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인공지능은 가능할까요? 이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전염병이 돈다. 이제 인공지능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전염병이 돌았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3년 뒤에도 이제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는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3년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올 건데 이게 뭐 어디서 왔고 얼마나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예측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수 있어요. 한 100년 뒤에. 100년 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직은 많이 멀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면 지금 이제 약인공지능의 단계예요. 약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둑 잘 두는 알파고 뭐 이런 것처럼 인류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이 되려면 일단 뿌리부터 달라져야 돼요. 인간의 뇌를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옮기는 정도의 수준이 와야지 이제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특이점이라고 인류가 가진 모든 지성의 합을 이제 인공지능 하나랑 비교했을 때 모든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다 합쳐도 인공지능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2025년에 이제 온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은 했어요. 근데 인간은 이미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를 키면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도 가라는 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제 의견도 있죠. 그럼 인공지능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좀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지. 인공지능업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대표님 이것도 될까요? 이거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요. 데이터 있으세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모델이 똑똑해도 천재한테 별거 아니거나 바보 같은 것만 학습을 하면 걔는 바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공지능 모델이 2, 데이터가 한 8 정도의 비중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기업 분들도 자주 저랑 만나시고 이제 뭐 문의 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그때마다 데이터가 없어서 이 프로젝트가 제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유의미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비전문가분들은 그것조차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데이터가 나중에 쓰일 데이터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갈비지 데이터인지도 이제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나 인공지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초기부터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 회사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분야 너무 좋고요. 지금 개발자분들은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인공지능도 어쨌든 수학이거든요. 선형대수 열심히 하시고 확률 열심히 하시고 통계도 열심히 하시고 이적분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양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도 오픈 AI 달리라든지 해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동양화, 한국화, 수묵화 데이터에 특화된 프로젝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유례 없던 또 한국의 전통 수묵화와 인공지능의 결합이니까 흥미를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